자, 지금부터 12년간 정말 끝없는 고통과 어둠 속에 살아야만 했던 한 여인의 인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왔던 김보은 양.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이제 단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에게 정말 미안했던 걸까요? 남편을 잃고 얼마 후 어머니는 곧 재혼을 하게 되십니다. 자, 김보은 양은 이렇게 아버지가, 새로운 의붓 아버지가 생겼다며 좋아하는 것도 아주 잠시, 고작 9살이 되던 해에 김보은 양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의붓 아버지인 김영호에게 끔찍한 짓을 당하게 되죠. 자, 아직 사춘기도 오지 않은 미성숙한 이런 의붓 딸인 김보은 양에게 김영호는 매일같이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12살이 된 김보은 양은요, 월경 중에도 성적인 학대를 계속 받게 돼요. 어떻게 받게 되냐? 자, 김영호는 변태정이 성인 비디오를 막 보여주면서 그대로 행위하라고 시켰고, 이렇게 샤워하고 목욕하는 중에도 갑자기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그녀를 매일같이 강간하기 바빴죠. 처음에는 은밀히 성폭행을 저지르다가 김보은 양의 어머니에게 발각이 된 후에는 정말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김보은 양을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도 모자라 이 김보은 양과 김보은 양의 어머니를 나란히 눕혀 놓은 채 두 모녀를 번갈아가며 성행위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모녀가 경찰에게 알리려는 조짐이 이렇게 보일 시에 김영호는 식칼과 쥐약을 들고 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야, 니네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만 찍소리 내봐. 어? 다 죽여버릴 거야, 이씨. 자, 검찰 관계자였던 김영호는 이 모녀에게 자신이 살해 위협을 가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며 말해요. 겁에 질린 모녀는 감히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수년간 이 짐승이라는 단어도 아까운 이 김영호에게 성적 놀이개로 지배를 당하게 된 거죠. 김영호는 식칼과 쥐약으로만 모녀에게 겁을 준 게 아니었어요. 갖은 협박으로 모녀에게 수시로 공포심을 심어주는데요. 야, 니네 엉뚱한 짓 할 생각 마. 우리나라 검찰 수사망 전부 내 손 안에 있어. 허튼 짓 하기만 해. 어? 해볼 테면 해봐. 끔찍한 세월을 보내던 김보은 양은 이제 드디어 성인이 됩니다. 지옥보다 고통스럽던 집을 떠나 이제 김보은 양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게 되면서 대학생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멋있는 남자친구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이름은 김진관. 정말 순수하고 착한 남자친구였어요. 이렇게 둘의 사이는 처음에는 친구로 이렇게 지내다가 점점 발전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가게 된 거였죠. 정말 이 둘은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더없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김보은 양 가슴 한편에선 정말 어둡고 무거운 그 무엇이 무슨 암덩어리처럼 이렇게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답답함과 미안함, 왠지 모를 죄책감. 많은 복잡한 감정이 견디지 못한 이 김보은 양이 김진강 군에게 힘겨운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렇게 아픈 과거를 털어놓은 나의 연인.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내 연인이 정말 이런 끔찍하고 아픈 그런 과거를 쉽게 털어놓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털어놨을 때 그래요. 우리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인 사이가 아니고 친구라도 이런 힘든 일을 딱 꺼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뭐 어땠을 것 같아요?
자, 김진관 군은 김보은 양이 이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절대 떠나지 않고 옆에 함께 있어 주었어요. 오히려 정말 자신을 자학하며 정말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그녀를 토닥여주고 많은 설득, 그리고 자신이 더 아파하며 김보은 양을 위로해 주었죠. 이렇게 둘은 더 깊게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는 이런 벽보다 더 큰 장벽이 있었어요. 바로 김영호의 교제 허락이었죠. 김진관 군은 눈물로 호소하며 김보은 양을 제발 놔달라고 애원하지만 김영호가 이렇게 말해요. 야, 니 몇 살이야? 미쳤냐? 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꿈도 꾸지 마. 절대 안 되지. 너 자꾸 이렇게 보채면 둘 다 죽여버린다. 어? 확 그냥 왜? 안 믿겨? 아, 너 내가 검찰 관계자인 건 알지? 그럼 깜빵에 보내줄까? 니들 둘이 보내는 거 야,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워. 어서 건방울 떨고 자빠져 있어. 이런 식의 협박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김진관 군은 김보은 양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이렇게 전했지만 사실 김보은 양은 어릴 적 성적인 학대를 받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대요. 이렇게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고했을 당시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기는커녕 이 김영호 검찰 관계자였기 때문에 이 김영호에게 인사만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주스 한 잔만 주시죠. 이렇게 인사하고 몇 마디 나눈 뒤에 되돌아가버린 그런 모습을 보고 완전히 좌절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요. 김영호는 자신의 직업을 더럽게 이용해왔던 거였어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국민을 정말 개 돼지로 보는 누군가와 똑같죠. 자, 이렇게 두 연인은 분노와 좌절감으로 이렇게 깊은 고심 끝에 김영호를 살해한 뒤에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로 계획하기 시작하죠. 자, 이후 김진관 군은 김영호를 그의 자택에서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김보은 양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미숙한 범행 때문에 경찰들은 이제 김보은 양이 범인일 거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먼저 강도가 침입했다는 흔적이 없다는 것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딸과 이 아버지가 함께 집에 있었고 심지어 이 한 방에 분명히 이불은 하나뿐인데 이불이 하나라면 분명 아버지와 딸은 함께 잤다는 걸 테고 그런데 아버지는 살해됐고 딸은 외상이 전혀 없다? 자, 경찰은 많은 정황들을 봤을 때 김보은 양이 왠지 아버지를 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조사 중 김보은 양을 떠보기 시작합니다. 아, 보은 양 다행인 것 같아. 아버지가 다행히도 좀 목숨은 좀 구하신 것 같더라고. 다행이다. 자, 그렇게 경찰이 떠보자 이 김보은 양은 반가워하기는커녕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울부짖으며 정말 한이 맺힌 눈물을 계속 쏟아냈대요. 이런 걸 본 경찰은요, 뭔가 수상함을 감지하고 김보은 양을 계속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김보은 양은 모든 걸 자백하게 되죠. 이후 1992년 1월 19일 김보은 양과 김진관 군은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부모를 죽일 수가 있어?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둘은 죄가 없다, 정당방위다 라며 서명운동 및 공동대책위원회도 만들어지는데요. 김진관 군과 이제 김보은 양이 다니던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학생회, 이런 학생회 결성부터 전국 대학 여학생회,
그리고 56개의 여성 단체까지 이 두 사람의 사건을 안타까워하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기 시작해요. 또 무료로 이 둘을 돕고 싶다며 22명의 대규모 변호인단도 조직이 되었죠.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준 사건인지 이제 실감이 좀 가시죠. 단순히 그냥 이들이 보통 같으면은 아 그래 걔네 쟤 졌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접하고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재판마다 방청석이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었고 교통차 체중에도 영향이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또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 외에 복도 건물 밖에 있던 사람들의 난동까지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난동까지 벌어져 재판이 미뤄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학생의 단체부터 많은 시민 단체 등등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재판 때 사실관계 여부를 하는 그 매 순간마다 자신이 겪었던, 자신의 자식이 겪었던, 또는 내 주변의 누군가가 겪었던 것처럼 이들보다 더 분노하며 김보은 양과 김진강 군은 무죄라며 계속 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자, 재판 중 당시 21살밖에 안 된 이 앳된 여대생인 김보은 양은요, 이제 법정에서 통곡을 하면서 이런 말을 전하며 방청석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나 때문에 진간이가 이렇게 됐다. 난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다. 내가 죽인 거다. 진간이는 아무 죄가 없다. 제발 진간이에게는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 김진강 군은 이런 말을 전하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고통을 준 그런 짐승을 죽인 것 뿐이다. 사람을 죽인 건 죄가 맞지만 만약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영호를 변호하는 원고 측, 이제 변호사는 김보은 양과 김진강 군에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질문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해요. 여기서 김영호가 원고, 즉 피해자인 이유는 김영호는 물론 김보은 양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강제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했지만 법정에서는 사례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로 불릴 수밖에 없어요. 자, 김영호 원고 측 변호사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